제주시 아라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중국인 여성도 늘고 있습니다.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단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신라 면세점 인근 주민들이 면세점 확장 공사와 불법 주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를 투여해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아파트 단지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최대 4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제주시 아라동. 오전 10시 40분쯤 이곳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천여 가구는 물론 인근 상가와 초등학교까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인근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최대 30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 2명이 아파트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도 갑자기 안 되고 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동으로 그 전기 통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도 안 되더라고요. 밥솥에 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기가 안 되니까. 같은 시각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카카오 본사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정전은 40여 분이나 이어져 자체 발전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다른 업체들에서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카카오 본사와 연결된 전력 연결 시설인 개폐기가 불에 타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만 또 전기가 끝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영향을 주니까 어떤 영향인지 아까도 전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한전은 불에 탄 개폐기 단자를 전력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정전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림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올랐고 외도동 33.3도, 제주시가 31.3도를 기록했습니다.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고 오늘 새벽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머무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단속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한 제주도까지 와서 성매매를 하는 건데 최근엔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출장 서비스 방식으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손님 숙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성을 팔기 위해 제주도로 건너온 중국인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7천여 명에다 관광객까지 하루 평균 중국인 2만 5천 명이 제주에 체류하면서 덩달아 생겨난 현상입니다. 제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중국인 성매매 여성은 어림잡아 수십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성매매 연결 창구. 친구 맺기를 한 뒤 사진을 보내고 관심을 보이면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제주도가 원정 성매매 무대가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단속 때문. 적발되면 중국에서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지지만 제주도에서는 강제 출국 조치가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성매수 남성을 등치는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연예인이나 유명 블로거 사진을 본인 모습으로 속이는 것은 기본. 성매매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한 뒤 돈을 보내면 계정을 삭제하는 수법입니다. 이 아들 보증금은 아가씨한테 수업이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아가씨하고 일 잡고 오시고 아가씨가 일 없으면 바로 세차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라면서도 중국인 원정 성매매가 중국 계정에서 이뤄져 수사할 방법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면세점 뒷골목은 어떨까요? 주차 문제와 면세점 확장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신라면세점은 직원 주차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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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인근 주민들이 현수막과 마이크를 들고 모였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들로 골목이 마비되자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목길에 들어가 보니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직원은 1000여 명까지 늘었는데 주차 면수는 100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정작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아무 데나 그냥 주차를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주민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잠시 볼일만 보고 가도 다른 사람도 차를 대놔버리는 입장이고. 면세점 뒤편에는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6층짜리 창고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바람에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공사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애들도 많이 위험하고 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 조금 문제스럽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에는 여름철이 되면서 에어컨을 켜놓고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소음과 매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속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거 개선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데,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 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면세점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JDC 차기 이사장 선임 파행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영호 JDC 노조위원장은 직원 내무방에 올린 글에서 JDC는 도민과의 소통, 공감, 설득을 통한 지지와 신뢰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존폐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이사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기 이사장의 덕목으로 JDC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리더십과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절충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에게 피해가 없다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심한 두통을 호소해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한 4살 강모군. 강군은 지난 12일 전신 마취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뒤 뇌수막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군은 마취에서 6시간 만에 깨어났지만 졸음과 경련을 호소했고 하루가 더 지난 뒤에야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강군에게 의사가 처방한 마취제는 14mg. 실제로는 무려 17배나 많은 237mg이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 불안감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상식적인 일을 이 병원 내에서는 상식이 아니냐 행동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라병원은 간호사가 밀리그램을 cc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0.28cc를 4cc로 잘못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제 투여량이 과용해도 회복할 수 있는 안전 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보상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군의 가족들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뒤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서귀포시 표선 하수펌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수자원본부 공무원 42살 윤모 씨와 공사 수주업체 대표인 52살 고모 씨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지난달 말부터 하수 처리장 13군데에서 준설 공사를 하면서 안전장비를 비치해 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작업 전 공기 측정과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 수주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주적 에너지 신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주 장관은 오늘 서귀포시 대륜동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 정류장을 찾아 운영 시스템을 살핀 데 이어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한경풍력단지를 찾아 태풍에 대비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망 수출 품목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지원체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차기 이사장 후보로 박경훈 전 제주민예총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박경훈 이사장 내정자는 올해 55살로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민중미술작가로 활동해왔고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과 4.3 평화공원 전시기획팀장 등을 지냈습니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주부도박단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연 54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 도박을 한 주부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판돈 8,700여만 원을 놓고 화투로 속칭 아도삭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가구를 구입한 제주도 개발공사 전 직원인 35살 김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회사 법인카드로 980만 원어치의 침구와 책상 등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올해 초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를 파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